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면 너머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제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어떤 분은 아침 햇살이 드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겠지요. 또 어떤 분은 조용한 방 안에서 혹은 산책길 벤치에서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년 혹은 그 이상을 사셨습니다. 그 세월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내셨습니까?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자라난 어린 시절, 배고픔과 가난을 이겨내며 공부하던 청년 시절, 가족을 위해 온몸을 던졌던 중년의 시간들, 아이들을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직장에서 온갖 어려움과 씨름하면서도 하루하루를 꿋꿋이 살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이토록 많은 것을 이루어왔는데, 이토록 오래 견뎌왔는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샌 머리카락.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묘한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자녀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손주들은 귀엽지만 우리와는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속에서, SNS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 속에서 그들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 역할은 이제 끝난 것일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일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 모든 아픔, 모든 기쁨이 여러분을 이 순간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가장 지혜로운 시기에 서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세기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와 행복의 지혜를 나눠준 분이지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레몬을 주거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마시는 것이다. 삶이 신맛 나는 레몬을 던져줘도 우리는 그것으로 달콤한 음료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60대, 70대는 바로 그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황금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승진이나 돈을 위해 마음에도 없는 미소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마음의 여행이지요. 이 여행을 통해 여러분은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둘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지를. 셋째,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를.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첫 번째 장,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66이 되셨지요. 평생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다가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아내와 단둘이 사십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건강도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합니다. 분명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공허합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친구들을 만나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수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멈춥니다. 출근할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해야 할 목표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평생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갑자기 멈췄을 때 균형을 잃는 것처럼 우리는 방향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김영수 씨께 여쭤봤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큰아이가 대학 합격했다고 전화했을 때요. 그때 아내랑 둘이서 울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해서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수고했다고 하셨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승진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통했던 순간,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인정으로 산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60여 년의 세월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내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던 손길, 야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던 마음, 한겨울에도 새벽 일찍 시장에 나가 장사하던 그 고된 시간들, 자식 교육비 마련하려고 아껴 쓰고 또 아껴 쓰던 날들, 늙은 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니며 헌신하던 효심.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것은 숫자로 잴 수 없는 가치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위대함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증명할 것도 없고, 더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이라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크게 성공한 것도 없고, 유명해진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유명해지는 것이 성공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것, 아침에 눈 떴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음식 나르고 청소하는 일이었지요. 화려한 경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정년 퇴직하시던 날, 식당 주인과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돌아가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순자 언니, 언니가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 오래 못 버텼어요. 언니 덕분에 힘든 날도 웃으며 일할 수 있었어요. 언니는 우리 식당의 마음이었어요. 박순자 씨는 그날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저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주고 고마워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스쳐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따뜻한 기억을 남겼는가입니다.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에게 가장 달콤한 소리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고맙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디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날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작지만 강력한 일입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수고했어. 정말 잘 살았어. 고마워.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 밤 자신에게 이 말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뭔가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장, 관계의 재발견.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관계가 점점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들과는 퇴직하면서 연락이 끊어집니다. 오래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고립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합니다.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있고 외로움 때문에 고통받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관계가 줄어든 것이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데일 카네기가 평생 동안 연구한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관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2개월 안에 당신은 많은 친구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2년을 노력한다면 당신이 얻는 친구는 그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관계의 비밀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친구들이 전화를 안 해.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 나를 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쓸쓸해지고 서운해집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먼저 전화를 해볼까? 내가 먼저 안부를 물어볼까? 내가 먼저 관심을 보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이순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69살이신데 이분은 매일 아침 3통의 전화를 하신다고 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하나, 멀리 사는 동생에게 하나, 옛날 직장 동료에게 하나. 전화 내용은 간단합니다. 안녕, 잘 지내? 오늘 날씨 춥던데 건강 조심해. 어제 내 생각이 나더라고. 이런 짧은 대화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순희 씨는 이제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통화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먼저 관심을 보이자 사람들도 답례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언니, 어제 전화 고마웠어. 언니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났어. 누나, 생각해줘서 고마워. 나도 누나가 보고 싶었어. 이렇게 관계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기다린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항상 내가 먼저입니다. 카네기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말이 냉소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자신의 고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된 방법은 이것입니다. 자기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이래. 나는 요즘 저래. 우리 손주가 말이야. 이렇게 자기 얘기만 하면 상대방은 지루해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궁금한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네 요즘 어떻게 지내나? 건강은 괜찮나? 요즘 뭐 재미있는 거라도 있나? 자네 손주들은 잘 크나? 그리고 상대방이 대답하면 진심으로 경청하십시오.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눈을 마주치며 듣고,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며 공감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은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구나.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철민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과 별로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사이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강철민 씨는 한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이름을 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를 메모해 두었습니다. 502호 김 선생님은 등산을 좋아하신다. 607호 박 선생님은 고양이를 키우신다. 1201호 이 선생님 따님이 곧 결혼한다. 그리고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선생님, 주말에 등산 다녀오셨어요? 날씨 좋았을 텐데. 박 선생님, 고양이는 잘 있어요? 지난번에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이 선생님, 따님 결혼 준비 잘 되고 있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이 강철민 씨를 좋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절 때마다 음식을 갖다 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퇴근할 때 차로 데워다 주겠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강철민 씨는 이제 그 아파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강철민 씨가 잘생겨진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카네기가 말했듯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달콤한 선물이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나의 관심사를 기억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칭찬입니다. 카네기는 칭찬의 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있다. 우리 모두는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칭찬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칭찬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 옷차림이 정말 멋지시네요. 이번 요리는 정말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당신은 참 친절한 사람이에요. 이런 작은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하루를 바꿉니다. 아니, 인생을 바꿉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칭찬은 반드시 진심이어야 합니다. 거칠애로 하는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사람들은 느낍니다. 이 칭찬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그러니 진짜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칭찬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진심만 담겨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해보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누구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 한마디에 환하게 웃는지를. 관계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다시 찾아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